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폭우의 등대 불빛이 희미하게 꺼질 무렵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그는 바다로 향합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기보다 버려진 것들을 건져 올리는 게 그의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노인 고기 잡을 줄도 모르고 쓰레기나 주워. 그런 말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쓰레기 자루를 묶으며 혼잣말을 했죠. 내가 버린 건 내가 주워야지. 그의 집 마당에는 수십 자루의 폐플라스틱과 빈 페트병이 쌓였습니다. 비닐에 붙은 소금기를 닦아내고 깨끗이 헹구어 한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의 끝이자 양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바닷가. 해가 뜨기도 전 고무장화를 신은 한 노인이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수. 올해 76살.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노인이라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새벽마다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해질 무렵이면 바다의 냄새를 온몸에 묻혀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만 해도 바다는 풍요로웠습니다. 물고기는 물결마다 꿈틀거렸고 갈매기 소리가 항구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바다는 변했습니다. 쓰레기가 늘고 물빛이 탁해지고 고기가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밀어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비닐, 페트병, 낡은 그물, 깡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건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 한 마리가 목에 플라스틱 조각을 걸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바다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물 대신 쓰레기 자루를 들었습니다. 그의 첫날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고 바다는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변함없이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손등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걸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어도 내가 치워야 한다. 그 말은 그의 신조가 되었고 그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면 몸은 편해지겠지. 대신 마음이 썩을 거야.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장화를 닦아 놓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매일 해? 그 시간에 낚시라도 하면 고기라도 잡지. 그럴수록 그는 더 열심히 바다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물건들을 모아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어느새 마당에는 바다 쓰레기로 만든 작은 산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을은 작은 포구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아 버려진 것들은 늘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포구는 이미 죽은 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쓰레기들을 하나씩 닦으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서진 병조각은 바다의 눈물, 녹슨 깡통은 시간의 상처, 부러진 노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기억과 용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을 처음으로 눈여겨본 건 마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등굣길마다 해변에 앉아 쓰레기를 줍는 노인을 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청소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바다는 내 집보다 오래 나를 품었어. 그러니 내가 늙어도 이 바다만큼은 깨끗해야지.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아이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도 바다가 다 깨끗해질까요?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깨끗해지진 않겠지. 하지만 이 자리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잖니.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박만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해변 청소를 매달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노래를 불렀고 그는 그 옆에서 묵묵히 쓰레기 자루를 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작은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그를 취재했고 환경단체가 연락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함께 바다를 지켜도 될까요? 그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어부였는데요. 바다는 내 선생님이지. 그렇게 시작된 클린블루 프로젝트는 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그의 마을로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해변을 청소하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바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사진 찍자고 해도 인터뷰하자고 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바다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만든 거지.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허리도 굽고 손가락 관절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변을 걷는 걸 멈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장화를 신고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파도에 지워지고 그의 자루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같은 자리를 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다 잊는다지. 근데 바다는 한 번도 날 잊은 적이 없더라. 어느 해 여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은 피해를 입었고 해변은 온통 뒤엉킨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야 해. 그날 그는 무릎까지 오는 바닷물 속에서 쓰레기 자루를 채웠습니다. 바람은 거셌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낡은 밧줄 한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밧줄은 그가 젊은 시절 첫 배를 띄울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바다에 빚진 거야. 그날 이후 그는 그 밧줄을 현관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약속이자 그가 바다에 바치는 서약이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이제 그만 바다 일은 접으세요.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은 쉬어도 되지만 바다는 아직 쉴 때가 아니에요. 그는 퇴원 후에도 휠체어를 타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집게를 쥔 채 모래 위에 플라스틱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이 해변은 박만수 어부의 바다입니다. 그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묵묵한 손길 덕분에 그 마을의 바다는 이제 다시 푸르게 빛납니다. 조개 껍질이 햇빛을 반사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해변 가까이까지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박만수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바다야. 그의 집 마당 한쪽에는 여전히 깨끗이 닦인 플라스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그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버린 걸 주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하네요. 세상에 정직하게 산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됐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니라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다에 머무는 그의 발자국, 그리고 새벽마다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박만수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바다를 닦자. 그의 약속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 지금도 파도 소리 속에서 들려옵니다. 묵묵하고 고요하게, 그러나 한없이 진실하게. 가을 끝자락, 바람이 한결 차가워진 어느 아침, 박만수 어부는 평소보다 늦게 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바람이 차가워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는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손가락이 굳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장화를 꿰어 신고 집게와 자루를 챙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과이자 하루의 기도였으니까요. 오늘까지만 하자.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힘없이 모래를 적셨고 햇살은 희미하게 수평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오래된 낚싯줄 한 가닥.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주워 담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바다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든 날들도 있었지. 그의 눈가에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은 눈물인지 바다의 숨결인지 모를 물기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전 작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환경단체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은퇴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는 손에 쥔 쓰레기 자루를 내려놓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그만할 이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지. 그럼 그만할 이유가 아직 없으신가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요. 바다는 여전히 더럽고 난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마이크를 내렸고 촬영 감독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저 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도와 바다를 닦던 아이들이 자라 이젠 어엿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면 좋지. 근데 바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 누가 하든 진심이면 돼. 아이들은 말없이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후 3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루를 묶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루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낡은 밧줄, 녹슨 깡통, 그리고 그의 세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자루 맨 위에서 낯익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사용했던 낡은 밧줄 한 줄.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 있었구나. 밧줄은 세월의 소금기를 머금은 채 그의 손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자루를 옆에 두고 조용히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는 그 밧줄을 천천히 바다 위로 던졌습니다. 밧줄은 잠시 떠올랐다가 조용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젊은 시절 던졌던 첫 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졌고 지금은 죄책을 내려놓기 위해 던졌다. 이제야 너를 깨끗이 해주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지만
파도는 그 말을 기억하는 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들은 떠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날로 기억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가 나를 용서한 날이지. 그는 자루를 묶어 포구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손수 쓴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말없이 밧줄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바다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웃으며 그물을 당기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조금은 잘 살았던 것 같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마을을 울렸습니다. 그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고 그의 유해는 작은 항구 앞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그가 남긴 건 크지 않았습니다. 낡은 장화 한 켤레, 손때 묻은 집게, 그리고 수천 자루의 깨끗한 쓰레기 봉투들. 그것들이 마을 앞에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박만수 어부 기념 해변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가 매일 걷던 길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박만수 어부가 30년 동안 매일 걸었던 해변입니다. 그의 발자국이 이 바다를 되살렸습니다. 그 표지판 아래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 얼굴이다. 이 문장은 이제 그의 말이 아니라 마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바다를 다시 봅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동네 하천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삶이 제 부끄러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삶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몇 해가 지난 지금 그의 포구는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청년들은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그가 닦던 마지막 플라스틱 병이 유리관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부인이 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지켰고 바다는 그를 품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파도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바다 닦으러 갑니다. 그 목소리는 어린 소년의 것입니다. 그 소년은 손에 작은 자루를 들고 박만수 어부가 걷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 아이의 뒤로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져갑니다. 그 빛은 마치 한 사람의 진심이 남긴 흔적처럼 조용히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원하지도 돈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을 떠나기 전 조금은 깨끗한 바다를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바람 속에, 파도 속에,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정직은 오래가. 바다처럼 말이야. 그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의 이름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발자국이 남긴 파문은 지금도 세상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박만수 어부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던 해였다. 그의 부인은 매일 아침 그가 남긴 장화를 현관 앞에 내어놓았다. 당신, 오늘도 바다 다녀오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장화 위에 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부엌에는 아직도 바다 소금기가 남아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고 그 바람은 언제나 바다 냄새를 데리고 왔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바다를 닦았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박만수의 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누가 공표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불렀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루와 집게를 들고 해변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고 어른들은 바람을 맞으며 그를 떠올렸다. 그의 부인은 늘 그 자리에 나와 묵묵히 그가 앉던 바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의 낡은 밧줄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생전 인터뷰 영상이 마을회관의 벽면에 걸린 작은 모니터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 화면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은 잊혀져도 진심은 남는 법이지요. 그 말은 이제 마을의 좌우명이 되었다. 마을 입구 표지판에도 새겨졌다. 이 마을은 바다를 지킨 사람의 고향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다. 초등학교 5학년 환경과 인간 단원에 그의 사진과 짧은 문장이 들어갔다. 한 어부는 30년 동안 바다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읽고 자연스럽게 묻곤 했다. 선생님, 저도 박만수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단다. 단 진심으로 해야 한단다. 그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의 교훈, 한 줄의 정의가 되었다. 몇 년 뒤 그가 살던 마을에는 작은 환경교육센터가 세워졌다. 건물 앞에는 그의 장화가 조각상으로 세워져 있었다. 장화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정직은 오래가. 바다처럼. 그 문장은 세대를 넘어 젊은 어부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다. 이제 젊은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전 먼저 해변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그들은 이를 만수의 의식이라 불렀다. 배를 띄우기 전 쓰레기 한 줌을 줍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바다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인사법이 되었다. 그의 바다는 이제 깨끗해졌다. 파도는 맑고 조개 껍질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새들이 모래사장에 내려앉고 물고기 떼가 다시 포구 가까이로 돌아왔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그 바다는 살아났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심이 바다를 살린 것이었다. 그의 부인은 어느 날 그가 마지막으로 묶어두었던 쓰레기 자루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깨끗이 씻긴 플라스틱 병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병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바다가 깨끗해질 때쯤 나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누가 이어주지 않으면 바다는 다시 아플 거야. 그러니 제발 부탁한다. 누군가는 계속 이 일을 해주길. 그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의 글씨는 거칠었지만 그 속엔 세월의 손때와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작은 액자에 넣어 그의 집 현관 앞에 걸었다. 지금도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몇 해 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바다의 약속으로 만들어졌다. 그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극장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이들이 많았다. 젊은이들은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꾸준한 마음이구나. 그의 이름은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봄날 그의 손자 혜진이가 포구에 나갔다. 그는 8살이었다. 학교에서 환경의 날 숙제로 할아버지의 바다를 그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작은 손으로 모래를 주었다. 할아버지, 이건 이제 깨끗해요. 그 말에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아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바람에 대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바다는 웃어요. 그 순간 파도가 살짝 밀려와 아이의 발끝을 간지렸다. 그건 마치 바다가 잘했구나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더 흘러 그의 부인도 남편 곁으로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유해를 함께 바다에 뿌렸다. 그리고 그날 해가 붉게 질 무렵 바다는 잠시 빛을 머금은 듯 고요히 반짝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네.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가 걸었던 해변길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로 이어졌다. 그 길 위에는 새로 핀 해초와 작은 조개가 반짝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다의 눈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감사의 흔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약속의 길이었다. 이제 그 마을은 전국에서 환경체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도시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수의 밧줄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모은다. 그 밧줄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늘어져 있다. 마치 그가 아직도 거기서 바다를 닦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진심은 여전히 세상을 닦고 있다.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집게 하나, 쓰레기 자루 하나, 그 안에는 박만수 어부의 영혼이 담겨 있다. 그의 이야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았다. 그가 가르친 것은 단 하나였다. 깨끗한 세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날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그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파도가 모래 위에 새긴 말은 이랬다. 정직하게 산다는 건 세상을 닦는 일이다. 그 문장은 누구의 입에서도 잊히지 않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약속은 파도처럼 반복되며 영원히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도 바다는 그를 닮았다. 고요하지만 강하고 말없이 모든 것을 품으며 그의 진심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다. 그가 남긴 건 단지 깨끗한 바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하나였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이제 바다가 되었고 그의 약속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되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박만수 어부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상을 받은 적도 뉴스에 오래 나온 적도 없었지만 그의 하루는 세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을 깨끗이 만드는 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바다는 이제 맑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가 진짜로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정직, 한 사람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 작고 보잘것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약속. 그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박만수 어부의 장화 자국처럼 우리의 발자국도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요.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세상을 위해 조용히 무언가를 해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 역시 바다를 닦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의 바다가 다시 숨을 쉬듯 당신의 마음도 오늘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이곳 꽃다방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들, 누구보다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낸 이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웁니다. 진심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직은 가장 오래 남는 향기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꽃다방은 언제나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차 한잔하며 듣는 감동 이야기. 당신의 하루 끝, 마음이 쉬어가는 곳 꽃다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한 사람의 진심을 함께 만나러 가요. 오늘도 진심으로 살아낸 당신에게 꽃다방이 조용히 인사드립니다.